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올해 방송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네요. 3월부터 4월, 5월, 오늘이 6번째 방송이네요. 퀴어 오락실 기획하던 올해 초가 엊그제 같은데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저희 안주하며 울리는 삐삐삐 드라마 서사도 중후반부터 이제 달리고 있네요. 와, 역시 중후반부. 작가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이번 달에는 풀꽃, 사이다, 소라 셋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다고요. 안 그래도 품평회로 저희 드라마에 대한 후기 보내주신 거 보고 언니들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언니들 방송 듣고 후기를 품평회로도 많이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읽겠습니다. 많은 후기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8월 1주차의 퀴어 오락실도 슬슬 문을 열어볼까요? 좋아요. 오늘은 얼마나 신나게 퀴어할지 기대해주세요. 퀴어 오락실 8월에도 문 열었어요.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양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8월 1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레빈님입니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방장입니다. 화력이 강하지 않아도 너도 나도 편안하고 산속 옹달샘에 찾아오는 토끼 같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요새 들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회용 연락처럼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시는 게 조금 힘이 드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어요. 레빈님 안녕하세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다니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거든요. 저도 한때 뭔가 방장이나 총대 맨다고 하죠. 모임에 총대를 매거나 뭔가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참여만 하는 사람으로 어느샌가 바뀌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총대 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 명이 모이는 곳이니까. 특히 뭐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오픈 톡방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온라인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형성되는 분위기에 어떤 사람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안 맞아서 또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방장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지금 클라이밍 단톡방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인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 번 나오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들어는 와서 이제 간을 본다고 하죠. 간만 이렇게 쓱쓱 보다가 네. 정작 투표할 때는 그래도 뭐 하루에 뭐 10명 온다, 뭐 15명 온다 이렇게 투표를 해놓고 막상 그날이 되면 한 3명 오고 4명 오고 약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분위기로 되면 이제 모임이 유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방장님이 애쓰셔야 하는데 또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또 힘들어 하시고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친목을 위해서 만난다고 해도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가 또 사람들끼리 친분이 좀 생겨야지 계속해서 맞아요. 이어지니까 뭐 오프 모임도 좀 하고는 하는데 오프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또 분위기가 점점 뭐랄까요? 좀 다운되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픈 톡방 같은 거를 저는 잘 안 맞는 편이라 애초에 잘 안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때 뭐 오프에 안 나오면은 뭐 얼마 동안 안 나오고 그렇게 오프 참여 안 하면은 강제로 아예 쫓아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쫓겨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약간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의 고충이 얼마나 크실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마도 많이 듣고 계시는 언니들 중에서 방장인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단톡들이 있잖아요. 오픈톡방들이. 그죠. 그리고 오픈톡방을 만들어도 그게 뭐 지역 모임 같은 걸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또 오프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맞아요. 많아서 꼭 네. 방장님을 위해서라도 각자 오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네, 이왕 있는 거 누가 끌어주길 기다리기에는 기회가 없답니다. 맞아요. 언니들. 가서 아무리 뭐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다 상관없이 그냥 톡방이잖아요. 톡방에서는 뭐 조금 소심하게라도 인사를 좀 하고 서로 얘기를 조금씩 해보시고 그랬는데도 분위기가 안 맞으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간만 보는 거는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공감합니다. 네. 이런 언니의 뭔가 심정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네. 언니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언니의 신청곡 듣고서 저희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엘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8월 1주차의 띵동은 직장 내 아우팅 피해자 산재 인정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
요미우리 신문과 도쿄 신문 등에서는 최근 일본 직장에서 자기 의사와 달리 성 정체성을 공개당한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 피해자는 2019년 보험 대리점 입사 면접 때 요구받은 긴급 연락망에 함께 사는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어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40대의 상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비밀을 요구했으나 40대의 상사는 다른 회사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뒤 해당 피해자는 여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결국 퇴직했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당한 남성에게 산재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아우팅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같은 아우팅 피해에 대한 산재 인정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는데요.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직접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같은 퀴어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것 또한 아우팅이니 우리 모두 조심하도록 해요. 그럼 2023년 8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1주차 퀴어 오락실의 하레입니다. 8월이 왔다는 것은 가을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더위가 몰아치는 것이겠죠? 반대로 이 무지막지한 습기와 쨍쨍한 무더위가 기승이라는 건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점점 가까워진다고도 볼 수 있답니다. 지친 언니들, 조금은 쉬어가도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루나,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하레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퀴어 오락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양장점. 너 오늘 어디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슬기로운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저희 8월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돌아왔습니다. 와. 8월의 주제는 뭔가요? 8월의 주제는 슬기로운 커밍아웃 그리고 아우팅 방어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익하다. 방어법 같은 느낌인데.
네, 어둠의 마법 네, 방어법 맞아요. 약간 이런 그런 생각한 느낌으로 건데 역시 네. 하래는 알아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또 이번 띵동에서 그 일본에서 있었던 소식을 네. 들려드렸는데 일본에서 이제 아우팅 당한 게 회사에서 아우팅 당한 거를 산재로 처리하셨죠. 인정했다, 인정해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전례가 없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저희 그 김에 이 얘기도 좀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커밍아웃을 하신 분도 있고 했다고 해도 이제 누구한테는 했고 누구한테는 안 했고 이런 경우들도 네. 있겠지만 커밍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커밍아웃 처음에 할 때 대부분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또 새로운 사람한테 커밍아웃 할 때 고민을 하기도 할 거고. 네. 루나는 아니겠지만요. 그죠? 저도 근데 커밍아웃 고민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관계예요? 저희 아버지요. 아, 그건 늘 부모님께. 어렵죠. 맞아요. 저도 아직 아버지한테는 커밍아웃을 안 해서 네.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아우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유구한 역사가 있죠.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알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들께 이제 커밍아웃과 아우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네. 자 일단은 각자 커밍아웃을 좀 어느 정도 현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현황? 커밍아웃 현황? 현황? 네. 저는 물어보면 얘기해주는 편. 아, 내가 먼저 커밍아웃을 딱 해야지라고 하는 편보다는 네.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굳이 말하는 정도군요. 그죠? 네. 그런 느낌. 약간 초인종 같은 스타일이네요. 물맞이 초인종. 나오는. 누르면 띵동 커밍아웃입니다. 이렇게 음. 네, 띵동 레즈비언입니다. 누나는요? 저는 직접 의식적으로 한 커밍아웃은 짜장면 먹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그 외에는 그냥 다들 알더라고요. 아, 그냥 존재로 커밍아웃을 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니들께서 루나님은 약간 겉모습이 엄청 뭔가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하실 것 같고 뭔가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냥 상관없으니까 저는 겉모습이 완전 긴 머리에 그냥 원피스 입고 그냥 속칭 약간 잃고 하는 느낌으로 다녀요. 근데 저는 잃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해요. 저 뭔지 알아요. 이거는 루나가 얘기를 커밍아웃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전 보거든요. 뭐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루나의 모든 행동과 말에 묻어나 있어요. 근데 커밍아웃이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키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어디는 미응이 있고 이응 우 합치면 네. 커밍아웃이에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막 그 연애 상담을 막 하면서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사촌 오빠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촌 오빠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러한 그러니까 본인과 약간 동급의 여성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뭔가 헤테로 여성. 이질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것이 곧 이 사람을 키워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느껴야 돼. 나는 근데 난 모르니까. 루나는 모를 거예요. 영원히 모를 계속 것 모를 같아요. 거예요. 루나는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저 예전에 회사에서 뭐 얘기하다가 퇴사하고 나서 그 아시는 분이 저한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너 큐어인 거 알았다고.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다가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스타킹 선물 줬다는 얘기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말 하나하나에 네. 말과 행동에 커밍아웃이 녹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숨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의식적으로 숨기려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커밍아웃을 하고. 근데 맞아요. 저도 둘을 좀 합쳐놓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막 굳이 나서서 커밍아웃 한 거는 완전 정체하고 초반에
초반에 네. 이제 주변에 알려놔야겠다 싶은 어릴 때 친구들 뭐 이런 정도는 커밍아웃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굳이 말할 생각이 없는데 뭐 알아서 알아온다거나 맞아. 아니면 아우팅으로 인해 알아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번 제가 맘먹고 아니면 제가 욱해서 커밍아웃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맘먹고 커밍아웃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욱해서 커밍아웃 한 게 더 많아요. 막 뭐 회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디 알바를 할 때 그 가르치는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그 뭔가 가르치는 교육상의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 중에서 뭐 누가 뭐 퀴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거는 좀 잘못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하면서 사실 저는 레즈비언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시 활동가의 면모.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그냥 레즈비언 선생님이 돼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면은 학생들이 알더라고요. 선생님 뭐 알지 않냐고 자꾸 떠봐. 근데 하래는 네.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서. 아니요, 저 진짜 그건 그래요. 그때 진짜 열심히 첫 수업 때 화장도 열심히 하고 가고 막 되게 옷도 열심히 차려입고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루님 계속 모를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하루도 모르겠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요. 뭐 자, 그렇죠. 어쨌든 커밍아웃을 다들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각자의 커밍아웃 팁을 조금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팁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그거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툭 던지는 거. 네.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서 근데 맞다 나 요번에 뭐 여자친구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맞아 나 여자친구 있어. 사귄 지 좀 오래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애 안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얼마 뒤에 여자친구 생일인데 혹시 선물 추천해줄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얘기해요. 근데 연애 안 할 때도 커밍아웃은 할 수 있으니까 전 그때도 그냥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맞다 나 레즈비언이야. 맞다. 그게 제가 네. 짜장면 먹다가 얘기한 건데 제가 대학교 때 애들이랑 짜장면 먹다가 딱 적혀 있어요. 먹다가 막 딴 얘기하다가 근데 나 레즈비언이야. 이랬더니 애들이 그래 먹는 거. 근데 이렇게 가볍게 그냥 넘어가면 더 이게 그러니까 무겁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하겠으나 오히려 무겁게 하면은 상대방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요. 맞아, 저 사람 너무 진지하니까 내가 웃고 넘기면 뭔가 이 사람이 막 이럴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엄청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싶은 기분으로 가볍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굳이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 물론 신경 써야 되니까 고민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고민은 상대방이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네. 그것도 맞다. 근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굳이 뭐 기다린다고 좋은 반응이 나올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고 넘기든 기다리든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하고 딴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팁이네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생각을 너무 고려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 오히려 그게 더 상처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냥 딴 얘기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괜찮네요. 저는 루나님 얘기하니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건 사실 말하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말하라?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밖에 좀 걸을까 이렇게 걷다가 전 저보다 조금 윗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 회사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결혼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저한테도 뭐 하나님은 뭐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 있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서 거짓말은 할 수는 있지만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치. 전 그게 싫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저 만나는 사람 남자친구 아니고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자기가 또 깜짝 놀라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엮어서 말할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신경을 써주고 생각해서 해주는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저는 거짓말을 하기가 싫어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주면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내가 신뢰를 받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줬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우팅을 방지할 수 있게 뭐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딱 처음에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의 연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근데 사실 남자친구 아니고 여자친구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준 조언은 약간 그렇게 좀 불편한 관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냥 빨리 해라. 저는 네, 커밍아웃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항상 그거예요. 커밍아웃은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피곤해질 수도 안 피곤해질 수도 그게 걱정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웬만해서는 하지 말자. 그건 맞아. 네, 이후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이다. 그러면은 굳이 커밍아웃을 하지 말자. 근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그 사람한테 그 정도의 위험 요소를 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심되는 사람이 아닌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귀찮아질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고 지금은 얘기해도 안 귀찮을 것 같은 데가 또 올 수 있어요. 지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를 더 맺다 보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피곤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고 맞아요. 그 촉이 있어요. 이거 하면 피곤해질 것 같아.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촉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갑자기 걱정이 문득이라도 든다. 하지 마세요 그냥. 굳이. 맞아요. 그게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커밍아웃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우리 집에 뭐 고양이 입양했어. 이거를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쩌다가 또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속였네. 그럼 너 속였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연을 끊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은 일단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슬기롭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본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피곤할 것 같으면 그냥 커밍아웃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커밍아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아우팅이라는 정말 피곤한 일이 있죠. 저 간접적 아우팅? 당한 적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네. 뭐요?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났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네. 제가 아마 계정을 로그인 해놨었나 봐요. 일하면서. SNS 계정이요? SNS 계정을 로그인 해놨는데 그거를 굳이 타고 들어와서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탐당한? 근데 그렇게 해서 보고 그 사람이 퍼뜨리기도 했어요? 네, 그게 그분이 몇 분한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심증이 있었는데 물증까지 된 찾았다. 느낌이라서 그분 맞았다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한 집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부터 쓰던 그냥 이메일 주소에 대한 분리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옛날부터 쓰던 이메일을 그냥 많이 여기저기 다 쓰고 있다가 하나의 이메일로 그 이메일을 거기도 이제 메일링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이제 저도 이제 신입이 되었으니까 막 이렇게 놀다가 워크샵인가 그런 걸 가서 같이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뭐 저한테 자꾸 뭔가 퀴어 관련된 그런 거를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 그때는 되게 해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관심이나 그런 인권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존재에 관심이 있나 해서
뭐 저도 그게 알죠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넘어갔어요. 딱히 커밍아웃은 안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제가 정말 눈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같은 집단에 있던 한 분이랑 몇 분이랑 친해졌고 다른 안 친해진 사람도 있었는데 친해진 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리야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너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집단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너를 파봤다더라.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저 들어온 애 제 이메일로 자기가 막 이런 검색을 막 했었나 봐요. 음침해. 진짜 음침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게 그런 검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해서 제가 뭐 제 여러 가지 것들을 봤나 봐요. 차차.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 레즈비언 같고 제 레즈비언 그거를 막 여기저기 막 퍼뜨렸나 봐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나중에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댔잖아요. 한 1년, 2년 정도 지나는 그 사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그 같은 동기 친구한테는 예전에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 친구도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배로 들어온 애가 그 친구한테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물어봤대요. 그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소문이 계속. 그래서 네. 하래님이 그 대학의 3대 레즈 중에 예? 아니 뭐 그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늘 잊어버릴 때쯤 제가 들고 나오죠. 3대 레즈 중에 편집해버릴 거야.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아우팅 됐다라는 거를 저는 또 한참 지나서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빛과 시선들이 항상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서 근데 그때는 괴롭지 않았던 게 정말로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안 괴롭다. 역시 무서워. 할지도 더럽게 없네요. 네, 그런 거 나오고. 나중에는 저도 그걸 들었을 때쯤에는 그냥 저도 이제 커밍아웃도 막 하고 그 알려준 분한테도 커밍아웃 따로 했었고 해서 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는 신경 안 쓸 때라서 상관이 없었죠. 근데 초반에 오히려 알지 못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우팅 당했을 때 오히려 알았으면 너무 괴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고. 맞아요. 저는 팁이 있어요. 방어법, 저의 방어법. 네. 저는 당당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만약에 그런 아우팅을 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당신 지금 한 거 되게 범죄다. 무례한 행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수많은 사람의 어쩌고 뭐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다 뭐 개인적으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의견이 같으니까. 맞아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 공감할 수 있죠. 그거를 당당한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 잘못했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데 일단 그냥 당당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쩌라고의 마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 있다는 게 들켰다는 느낌으로 그냥 어쩌라고. 그래서 좋다고 아우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앙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맞아. 그 비율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줄 때도 그게 진짜 잘못이야 라고 설명할 때 저는 약간 그 설명하는 거 좀 너무 귀찮아서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말아버리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후를 위해서라도 얘기는 해야겠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막 엄청나게 이게 정말로 잘못됐고 이걸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한테는 제가 대학교 때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더니 맞아. 왜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일종의 아우팅이긴 한데 그때 교육 쪽에서 일을 할 때 알바를 할 때 레즈비언 선생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학생들이 자기 그 안에서도 퀴어가 있었는데 그들끼리도 서로 이제
좋았겠죠. 좋아서 이제 주변에 우리 레즈비언 선생님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주변에 얘기를 했나 봐요. 역시 햇살캐도 무서워. 근데 그거를 이제 제 SNS를 일부러 그 학생들이랑 공유하는 SNS가 있었어요.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제 SNS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를 이제 다 아우팅을 시킨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놀러 왔대요, 학교에. 놀러 와서 그냥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여기 친구구나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안 돼요. 저 선생님 알아요. 어떻게 알지 나를? 어떻게 알지? 하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제가 그냥 소개부터 레즈비언 선생님으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만 이거는 그래 제가 받아들인 아우팅이 또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런 정말로 모르는 케이스들은 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네, 다들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비퀴어 분들 아우팅은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안 되고. 가끔씩은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우팅을 그냥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내 커뮤하기 귀찮아서? 네,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니야, 그 얘기는 저희끼리예요. 권장드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냥 아우팅이든 커밍아웃은 어쨌든 당당하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방어하시면 돼요. 대처를.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고민이 생기시면은 뭐 저희도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상담하실 수 있는 루트가 이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상담하시고 방법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다. 아까 풀꽃님이 연지씨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난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퀴어들도 재미있게 연애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리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울려주세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포 선셋의 MC 나하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하입니다. 전 나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라와 이다의 꽁냥꽁냥 모드가 시작됐는데요. 풀꽃파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어쩔 수 없죠. 매력이야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알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풀꽃 러버랍니다. 풀꽃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시길.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면서 스며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소라님의 그 파급력에 저도 정신없이 빠져들고 말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소라님 화이팅. 저기요. 지난주에 이다님이 풀꽃님한테 전화하는 거 못 보셨어요? 속마음 토크에서 원래 풀꽃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어머, 이다님이 볼에 쪽 뽀뽀한 건 소라님이었거든요. 뽀뽀 가지고 벌써 앞서가지 마라. 우우. 일단 받고 말해라. 우우.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오늘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이 정해지는 때가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함께 VCR 보시죠.
풀꽃을 먼저 좋아한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딜 가도 시선 끝에 그 사람만 있는 거. 걔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게 되는 사람이요. 혹시 이따 시간 괜찮으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아, 지금 퇴근 중인데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아, 진짜 오늘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엄청나네. 누구세요? 나 풀꽃인데 들어가도 돼? 들어와. 아, 미안. 많이 기다렸어? 뭐야, 밖에 비 와? 아니, 왜? 앞머리가 다 젖어 있길래 뛰어왔어? 갑자기 전화했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장난쳤거든. 걔가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에 이것저것 전화 걸고 그래서 걸렸어. 늦은 시간에 미안. 아, 걸린 거야? 전화를 걸은 건 아니고? 응? 아니야, 내가 괜히 기대했나 보다. 미안, 시간도 늦었다. 잘 자. 저기 풀꽃아. 그게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해도 돼. 뭔데? 내가 전화해서 기대했어? 안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했어. 기대했어. 아, 그렇다고 이다한테 부담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알지? 괜한 부담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른 생각할지도 몰라. 무슨 생각? 이다가 나한테 아직은 조금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한테 뭘 갖고 있길 바라는 건데? 좋아하는 마음 같은 거?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그걸 강요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있잖아. 난 의견 물어본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 괜히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강요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이다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걸로는 별로 안 불편해. 난 네가 날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런 상황 별로다. 그리고 이다야. 너의 바람이 맞아. 너한테 마음 조금 남아있어. 그걸로 다시 뭘 하고 싶다거나 한 건 아닌데 그게 강요라고 느껴질 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이다야. 응. 지금은 많이 피곤하지? 조금? 술도 좀 마셨다고 했지? 그러면 나중에 너무 늦지 않게 나랑 잠깐 만날래? 언제든 편할 때 연락 줘. 한 번은 만나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럴게. 그러자.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빨리 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이제 들어가 자야지. 고마워. 나중에 얘기하자. 처음에 연락 왔을 땐 놀랐어요. 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지? 무슨 일 있는 걸까? 소라랑 노는 거 아는데 나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선뜻 통화 버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 뛰어오다가 어디에 부딪혔나 봐요.
멍은 금방 빠질 테니까 괜찮아요. 나중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기다려줘야 하는 건가? 우리에게 또 나중이 있을까? 새삼 선셋하우스에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뭔 놈의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오랜만에 좀 쉬려고 했더니 이다야, 아직 안 자? 갑자기 수정사항 와서 마저 하고 자야 해. 방금 퇴근했어? 뭐 그러네.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빨리 씻고 자. 그나저나 많이 피곤하지? 이거 마셔. 에너지 드링크야. 잠은 살짝 깨워줄 거야. 고마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갑자기 내가 불편해지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렇게 그냥 말해도 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은데. 미안. 아니야. 오늘 잠은 푹 잘 수 있겠어? 또 밤새서 있는 거 아니지? 뭐야? 표정 보니까 그냥 수정이 아니라 할 일이 많구나? 티 많이 나? 많이는 아니고 얼굴에서 그냥 조금 체력이 깎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은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 더 늙으니까 체력이 깎였을 수밖에 없지 뭐. 피곤해 보이는 거랑 나이를 먹는 건 다른 거니까. 지금 나한테 나이 먹었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야. 뭐야, 나 진짜 늙었어? 이다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면 진심인 거야? 장난 조금?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랜만이다 싶어서 기분이 묘하네. 있잖아, 전에 하자고 했던 그 얘기. 지금은 좀 더 기다려줘. 알았어. 근데 풀꽃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다야. 불편한 질문이면 말해줘. 혹시 고백받은 적 없어? 없어. 그래? 왜? 풀꽃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는데 내 착각인가 봐. 모르겠다. 뭐야, 그게. 나 별로 인기 없어. 그건 풀꽃 혼자만의 생각이고. 뭐지, 그 미묘한 발언은? 아니야, 네가 모르면 됐고. 아, 맞다. 잠깐 손 좀. 뭐야? 웬 사탕? 오늘 사무실에서 받은 거야. 너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서. 너무 부담 가지진 말고. 남한테 받은 거 줬다 이거지? 내 사랑도 담았어. 안 웃네. 얼른 가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할 일 많은데 괜히 코에 바람 들면 어쩌라고 그래. 뭐라는 거야? 야, 풀꽃 너 지금 부끄러워서 말 돌리는 거지? 너 걸음 빠르다. 같이 가. 새삼 우리 오랜만에 얘기하는구나 싶은 생각은 저도 있었어요. 맞다, 이랬었지. 풀꽃의 이런 모습을 내가 좋아했지. 꾸미지 않아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내가 많이 좋아했지.
아, 오늘 벌써 회식 날이구나. 아, 오늘 회식 갈 기분 아닌데. 아, 원래 아프다고 하고 그냥 나갈까? 누구야? 아, 소라야? 퇴근했냐고? 아니, 나이스 타이밍. 저 좀 걸어. 여보세요? 뭐야, 무슨 이직 첫날부터 회식 빼려고 술을 쓰고. 아, 네네네. 잠시만요. 네. 과장님, 저 오늘 조카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렸지? 뭐야, 어떻게 됐어? 세입? 완전 나이스 타이밍. 고마워. 회식이 풀꽃씨 성격에 안 맞긴 하죠. 네. 아, 오늘은 완전 별로야. 술이 아니면 분위기가. 둘 다 못 견딜 만큼은 아닌데, 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 술 마시면 딴 생각이 많아져서. 왜? 누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파라도 던지나 봐? 추파를 던진단 말을 누가 써 요즘. 내가. 아, 예.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건 또 무슨 말이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 내 옆에 있는 것 같다가도 금세 그 모든 게 너의 착각이다 싶은 느낌이 훅 하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너 나오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온 거지? 아니거든.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붕 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애인이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대? 그럴지도 모르고. 뭐야? 사귀는 건 아닌데 썸녀는 있다 정도네? 그렇지. 일단은. 그럼 그냥 지르면 되잖아. 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세상이 어느 때인데 사귀니 많이 해서 다 끝났다 생각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낚아채. 어차피 썸녀 정도면 그냥 침발라. 아니면 작정하고 꼬셔서 넘어뜨리든지. 잠시만요. 저 이 장면에 문제 있어요. 넘어뜨리다뇨. 사람이 도미노인가요? 오늘도 엄청난 발언이 나왔네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관계를 굳이 빼앗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면 빼앗긴다고 흔들릴 관계나 빼앗기는 관계나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 네, 근데 가끔 그렇게 빼앗아가도 잘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기분? 네, 제발 평생 그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나저나 풀꽃님이 좋아하는 그분의 좋아하는 그분이라면 네, 바로 다음 장면 빨리 볼까요? 뭐라는 거야. 여튼 고민 좀 해봐야지. 괜히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거야? 뭐 내가 있다고 달라질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노려보고 있으면 이상한 짓 할 확률은 좀 적어지지 않나?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생각 좀 해보고. 걱정도 많다, 친구야. 힘내고 해볼 때까지 해봐야 하는 법. 그래, 너도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 서로 갈 길 잘 가보자. 아자아자. 잠시만, 전화 온다. 여보세요? 풀꽃 어디야? 나 지금 퇴근 중. 무슨 일이야? 네, 풀꽃씨. 네. 혹시 취했어? 네. 좀 취했어. 오늘 프로젝트 끝나서 살짝 마셨는데. 지금 어디야? 버스 정류장 벤치.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쉬고 있어.
머리도 좀 뱅뱅 돌고. 근데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응? 지금 같이 갈 수 있어? 오래 걸려? 잠시만. 한 20분 걸려. 잘 기다릴 수 있겠어? 일단 편의점도 들어가 있어. 알았어. 소라야, 어? 나 먼저 간다. 너 천천히 와. 너 어디 가는데? 스웩이라도 노려보려고 간다. 이따 보자. 이다야, 나왔어. 빨리 왔네. 많이 마셨어? 한 병? 에이, 많이 마셨네. 에이, 그게 뭘. 왜, 그 정도면 우리 이다의 치사랑이지. 왜 그래?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설레서. 괜히 아닌데. 괜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어차피 나 맨날 치사하다 나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좀 나쁘게 질문할게. 아직 나 좋아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내 착각일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좋았거든? 너도 그때 나한테 호감 있었다고 생각했었고. 아닌 거면 지금 말했으면 좋겠어. 나 혼자 오해하기 싫어. 아직 좋아해. 그래? 아직. 그래. 그렇구나. 나 사실 네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거든?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느리게 하고 야근도 그냥 하고 안 보고 지낼 때는 이대로만 있으면 어떻게든 쭉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풀꽃도 나를 좋아해?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소라가 계속 플러팅하는 게 되게 거슬릴 만큼은. 소라가? 에이, 걔는 그냥 나한테 맞춰주는 거야. 그럴 리가. 은근히 둔한 것까지. 그래, 이런 점까지 좋아하는 것 같아. 풀꽃아, 근데 나는 말이야. 고백하는 건 아니야.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는 안 됐어. 그럴 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나는 아직 불편하고 싫어. 괜히 내 자존심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고 마음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해결하고 온다고 해도 안 믿을 거지? 해결하고 싶어 해도 그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았어. 술 다 깼어? 목소리가 멀쩡해졌네? 그렇게 많이 취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예전에는 반병이면 취한다 하지 않았나? 그건 그냥 못 마신 척 한 거지. 네가 술 잘하는 사람 별로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아니야, 모르면 됐고. 아니야, 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니까 내 질문에 대답한 거 맞지? 너는 진짜 그렇게 시원하게 기다 아니다 해줘야 성질이 풀려? 아니야. 이번에 나 괜찮아. 이해했어. 내일 저녁에 시간 돼? 당연하지. 같이 퇴근하고 술 한잔 할래? 오늘도 되지 않을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발도 아파. 업어줄까? 됐거든요. 여튼 내일 저녁 꼭 칼퇴해야 된다. 야근하면 다음은 없어? 물론이지. 내가 꼭 야근 안 하고 칼퇴할게. 그 말 꼭 믿는다. 나 기다리게 하지 마. 만약 풀꽃이 나랑 소라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으면 좀 슬펐을지도 몰라요. 포기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꼭 그 고비 때 풀꽃은 저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애랑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퀴어 월드컵. 와, 벌써 8월의 마지막 코너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둔 게 아니라 왔죠. 와, 벌써 네. 마지막이라니요. 너무 슬픕니다. 네, 아이 뭐 8월 지나고 저희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4번밖에 안 남았구나.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벌써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후루룩 6번째 퀴어 월드컵으로 왔는데요. 네. 그래도 6번째 퀴어 월드컵 저희 8월은 기분 좋게 다들 토너먼트 투표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달달한 맛이니까. 네. 지금 달달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 달달한 냄새 루나님께서 달달한 향기를 레몬. 이렇게 들고 네. 오셔가지고 녹음실 안에 달달한 향기가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 기분을 살려서 이번 8월의 주제 하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8월의 퀴어 월드컵 주제는요. 퀴어의 로망. 네, 로망. 네, 로망이죠. 저의 로망은 예를 들면 뭐 비 오는 날 집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네. 아니 좀 클 수 있나? 빗소리를 듣는데 천장에 비가 오는 게 보여야 돼요. 약간 네. 구체적인 거 네. 그런 되게 특정하고 어떤 순간 사소한 순간인데 어떤 특정한 순간들이 로망 이런 것들이라서 요 투표 이 토너먼트에 올릴 만한 로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치. 비 오는 날에 비가 보이는 천장을 보면서라고 얘기하면 뭔가 특정인의 로망이지 뭔가 대중적인 로망은 그쵸, 아닌 것 그쵸. 같기는 해요. 네, 투표에 올리기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몇 개 있는 정도고 이번 투표를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별로 네. 안 그러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안 해본 걸 위주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룬 거, 이미 해본 거는 약간 뒷순이고, 약간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언니들은 어떠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미 이뤘으니까 나한테는 로망에서는 한 탈락이다. 발짝 멀어진. 나는 현실이다. 로망이 아니라 이런 오히려 좋은 거긴 한데 일단 저희 한번 투표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투표를 또 이번에도 16강을 했는데 16위부터 또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16위가 네 커플 개인 방송하기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하긴 요즘에 커플 너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죠. 그렇죠. 네, 뭐 너튜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거는 퀴어 커플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일반 비퀴어 분들도 커플이나 아니면 뭐 가족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근데 퀴어 커플로서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그 커플이 아니더라도 퀴어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커플이신 분들 인기 막 많은 분들은 또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진 분들이 없진 않네요. 이게 네. 약간 그냥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커플이다 이런 거를 약간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퀴어니까 조금 얼굴 드러내거나 약간 내 개인적인 걸 오픈해야 한다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꼴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하는 사람이 요새 되게 많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 방송하는 사람들보다는
보는 사람들, 구독자 수들이 그쵸.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시는 분들로 생각하면 비율로는 실제로 방송하시는 분들보다는 구독자의 입장이 더 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얘가 밀린 게 아닐까. 내가 그 컨텐츠 제작하는 주체가 되고 싶지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런 건데 로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얘가 16위로 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른 게 더 끌렸을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토너먼트 특성상.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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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희들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15위를 루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해보고 싶다. 길거리에서 스킨십하기. 근데 저 이거는 로망은 아니에요. 이미 해봤다.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숨기다 보니까 한 번쯤은 그죠. 길거리에서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하리랑 똑같이 로망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로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로망 애초에 이었던 적이 아니었던 한 거예요? 번도 없었습니다. 그 루나님은 유명한 본투비 퀴어잖아요. 네, 저는 그건 그렇죠. 예전에는 사귀었던 분께서 저한테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제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었기 때문에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시죠? 지금도 커밍아웃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길거리에서 스킨십 하는 게 뭐 해보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만약에 비퀴어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어도 그 지금 하는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요. 아, 저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히 내가 퀴어로서의 로망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만큼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퀴어 분들께서 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막 껴안고 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 네. 한번 해봤거든요. 네. 망측해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나는 그게 안 맞는 사람이구나. 맞아. 이게 내가 퀴어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그냥 인간 자체가 그럴 수 못한다. 있죠. 딱히 내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때요? 길거리에서 스킨십 하는 거? 저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루나님처럼 그냥 남자든 여자든 내가 뭐 상대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남들 보는 앞에서 뭔가 스킨십을 꺼려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그게 대체 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로망이라고 하기엔 그냥 현실? 그냥 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로망은 아니었네요. 저도. 그래서 아마 어쩌면 15위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는 투표해주신 언니분들이 내가 만족하는 만큼은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얼만큼 투표를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퀴어로 살아가기에는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기에는 길거리 스킨십이 그래도 할 만은 해요. 그렇죠. 저 네. 길거리 스킨십 하기는 네. 로망이 아닌데 네. 비슷한 결로 로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저 퀴퍼에서 그 혐오세력 앞에서 한번 뽀뽀해보고 싶긴 해요. 보란 듯이? 네, 보란 듯이. 멈춰가지고. 그거는 좀 로망이에요. 그거 딱 사진 찍히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멋있게. 대문짝하게 이제 네, 그래서 기사 사진에 신문 나가기. 기사에 나오고 이러면 그 로망감이네요. 로망감이다. 근데 그거는 그래 이거나 봐라 약간 이런 거는 좀 통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합의도 필요하죠. 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죠. 네, 사실 이게 스킨십도 스킨십인데 퍼포먼스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왜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너무 망측해요. 그렇지만 응원합니다. 솔직하지만 짜릿한데 꼭 사진 찍어드릴게요. 다른 얘기하세요. 사람이 하는 걸 한 본 적 있어요, 몇 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 무지개 그거 플래그 딱 들면서 하시는 게 너무 멋있고 맞아. 그런 사진을 찍히는 것도 너무 멋있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망측하죠? 그거는 그냥 루나님이랑 안 맞는 야외 뽀뽀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야외 뽀뽀로 그런 건가? 야외 뽀뽀. 그 단어도 너무 망측해요. 아, 생각보다 보수적이었네요, 우리 루나님이. 저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네. 그러면은 보수적인 루나님을 잠깐 진정시키면서 네. 14위가 뭐였는지 14위랑 14위를 먼저 하나님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사실 14위랑 16위가 비슷한 결이긴 한데 네. 14위는 퀴어 계정으로 SNS 활동하기. 네, 비슷한 결이지만 좀 다른 게 방송 컨텐츠를 아예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나마 한 2순위 정도 올라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근데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오히려 퀴어 계정으로 만들진 않고 일상계라고 해가지고 아예 무지개나 이런 거 아예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신 분들도 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그냥 SNS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하려고 맞아. 자기 계정 따로 있고 그냥 외부에 다 소통하는 계정 따로 있고 퀴어로 활동하는 계정 따로 파시는 그쵸. 분도 있죠. 퀴어 계정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에서 퀴어로 막 커밍아웃을 많이 못하긴 하지만 SNS를 통해서 내가 퀴어임을 밝히면서 좀 소통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그런 퀴어 계정은 되게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일상계이자 퀴어계가 곧 저의 계정이라서 맞아요. 저도 여러 개 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분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너의 계정의 성격이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성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계가 있고 퀴어계가 있고.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성격을 예전에 처음에 SNS를 만들 때는 그런 성격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상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로우를 했어요. 근데 저를 언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DM을 날렸어요. 왜 저를 언팔하시냐 그랬더니 루나님의 계정은 일상계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일상을 올리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퀴어의 일상은 일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일기처럼 쓰는? 그러니까 퀴어라는 느낌이 없이 약간 그냥 보통의 나날처럼 쓰는 거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게 퀴어의 일상은 일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상계 어렵다.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아니라 따라. 일코계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싶었죠. 그래서 저의 계정의 성격이 뭐냐 물어보시길래 저의 성격은 그냥 루나다 이랬거든요. 뭐 맞는 말이죠. 맞아요. 저도 저의 SNS 계정의 성격을 정하라고 하면은 정말 저라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어디 카테고리에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얘기해서 갑자기 뭐 정치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덕질도 하다가 갑자기 퀴어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일상 얘기도 하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잡식이래요. 그래서 잡식계가 있어요.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건 잡식계라고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잡식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퀴어 계정 SNS도 그렇게 해소를 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근데 로망이라고 하면 아직 현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아직 그 SNS 만드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만드시고 싶다면은 개인정보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네, 그것만 조심하면 어떤 계정을 만들어도 저는 조심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 개인정보 하니까 제가 그 인별에다가 그 커플 계정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연락처가 연동이 됐었나 봐요. 네. 그게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친구가 진짜 오래 연락 안 한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보여 해가지고 근데 나 뭐 괜찮아 이러고 어쩔 수 없네. 뭐 보라 해 약간 저도 그래가지고 논외 로망은 아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루어버렸다. 혹시라도 만드실 언니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라고. 맞아요. 그렇죠. 핸드폰 번호 연결이 정말 특히 퀴어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13위를 보면 놀이공원 데이트예요. 이거는 사실 뭐 퀴어가 아니더라도 놀이공원 데이트는 뭐 많은 뭐 사람들의 로망이긴 한데 저는 놀이공원 데이트를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상상 네. 아닌가 봐. 그래서 이건 어떨려나? 이거 되게 좋을 수도 있으려나? 하고 상상을 했는데 벌써 피곤해가지고. 체력적으로 피곤하다고요? 네.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어쨌든 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타는 거 싫진 않은데 이미 돌아다닌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한번 싹 돌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저는 여기에 추가가 돼야 돼요. 뭐가요? 조건이. 네.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기. 우와, 그건 해보고 재밌겠다. 싶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놀이공원 데이트를 생각하면 피곤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놀이공원은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에 있는 사람을 싫어요. 그럼 들어가서 저 빼고 다 나가주세요. 네. 전세 내야 되네요. 한 번은 진짜 늦게 가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사람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이른 시간에 애들 소풍 기간도 아닐 때, 학생들 소풍이 오기 힘든 시간대, 그런 계절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대공원 쪽으로 갔었는데, 네네. 진짜 사람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다닐만 해요. 저는 반대예요. 전 그냥 불특정 다수 속에 있는 게 좋아가지고 저도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그 놀이공원에 보면 회전목마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그 회전목마 배경으로 커플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뭔지 알죠? 그걸 찍고 싶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 직원 얘기하시는 거?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성애자 커플들이 진짜 많이 찍어요. 사진을 막 이렇게 안고 찍고 뽀뽀하면서 찍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사진 찍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로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되게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성애자인데 항상 이게 남자친구들 만나면은 항상 거기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남자친구랑도 거기서 찍고 그 다음 남자친구랑 그거는 아닌데 그냥 걔가 사진을 되게 잘 찍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길 좋아하는 친구여서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랑 이렇게 찍어서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사실 남자친구니까 가서 찍어주세요라고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레즈비언 커플의 여자 둘이 가서 찍어주세요 하고 뽀뽀를 막 거기에 사람들 줄 엄청 서 있고 되게 많은데 약간 그게 저는 항상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쉽지 그래서 않죠. 뭔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볼 때마다 와,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참 편하게 연애한다. 그죠? 저는 해보고 싶긴 한데 저도 그거 진짜 꿈인데 로망인데 망측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왔다. 뽀뽀해야 돼서. 그러니까 뽀뽀해야 돼. 뽀뽀 안 하는 건 어때요? 제가 그 구경꾼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망측하고 쟤네 왜 저러지가 한 80%고 20% 정도가 좋을 때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약간의 심각한 뻔뻔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뻔뻔해야죠. 다들 쳐다보고 막 이래도 거기서 막 뽀뽀하고 막 좋은 척하고 좋은 척이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약간 이래야 되잖아요. 좋음을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제 또 속마음이 좀 나왔나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로망은 아닌 것으로. 네. 그냥 좋겠다 하지만 망측해서 못하겠다. 루나님의 결론은.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 망측할지 아닐지 12위를 루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에휴, 커플 사진 찍기. 뭐 커플 뭘 사진 찍으려고 그러나. 아유. 망측한 거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그 4컷짜리 찍는 사진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커플 사진 요새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찍어보고 싶어요. 그 흑백 사진. 그 스튜디오에서 셀프 사진관? 셀프 사진관 해보고 싶은데. 네. 저 그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프로필 올라온 거 근데 계속 봤어요. 찍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이번에 찍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셀프 사진인 거죠.
재밌더라고요. 근데 되게 사진을 제가 못 찍는데 그냥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제가 받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사진 포즈 하나 취하고 찍고 또 취하고 찍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계속 연타. 그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그 뭐 한 15분, 20분의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찍는 거예요. 15분? 네. 근데 되게 길 것 같은데 진짜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돼요. 약간 우리 가족 오락관 게임하듯이 진짜 빨리 이렇게 안 하면 못 찍어요. 그럼 진짜 그냥 15분 동안 300장쯤 찍어서 30장 건지는 게 낫겠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좀 빡세긴 한데 근데 재밌었어요. 원래 잘 나오는 사진은 딱 멈춰서 찍는 사진보다 좀 움직여야지 낫다고 하더라고요. 멈추면 어색해가지고 맞아. 이게 그 자연스러울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오니까 맞아요. 네, 사진이 딱 잘 찍히려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찍자라는 교훈을 가지면서 커플 사진 찍기가 로망이신 언니들 꼭 참고해서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11위 한번 볼게요. 11위는 뭘까요, 하나님? 이건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맞아. 찜질방 목욕탕 데이트하기. 아니 뭐 찜질방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목욕탕까지는 또 이제 로망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망측해요. 저 해봤거든요. 저 해봤는데 너무 망측해요. 아 진짜요?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망측해서.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네. 해봤어요. 해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냥 그걸 떠나서 커플의 로망, 뭐 퀴어의 로망을 떠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목욕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애인이랑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근데 좀 이제 뭐 찜질방 가서 잘 놀고 그리고 뭐 각자 씻고 나와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각자 씻으려면 저도 어쨌든 그 목욕탕에서 씻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조차도 안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망측해요. 저는 네. 해봤는데 저도 이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저는 유성애자다 보니까 가끔씩은 뭐 서로가 서로를 네이키드한 상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거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목욕탕에 가서 서로 옷을 벗고 그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체로 걸어가서 문 딱 열자마자 모두가 다 나체로 있고 거기서 둘이 그 탕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망측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무슨 기분일까? 너무 생경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이런 식으로 몇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아니면 뭐 간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별로 그 망측함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같이 씻고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여기서 이 공간에서 또 함께 한다라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는 목욕탕 뭐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진짜 루나님 말처럼 그 섹슈얼한 분위기는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 그 있어도 안 돼요, 사실. 없는데 거기서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망측하고 그럴 수 너무 있어. 내가 너무 변태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예 가기를 안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여행 갈 때 그런 온천이나 이런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예행.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한번 가서 예행 연습해보자 이랬다가 제가 나 못 갈 것 같다, 온천. 너무 망측하다. 온천은 이 내 망측한 머리로는 갈 수 없다. 각자 온천 가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의외로 약간 보수적이고 위기적이고 약간 보수적이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분께서 저한테 너무 변태 같다고. 아무도 너한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너만 그렇게 망측해하고 하는 게 좀 변태스럽다 이래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진짜 루나 말대로 저는 야외 온천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서 겨울에 야외 온천을 갔어요. 그래서 밤에 별 보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래님 말씀처럼 그 분위기, 편안함? 맞아요. 약간 따뜻하고 몸은 따뜻한데 얼굴은 시원한데 이제 밖에 야외 온천에 별 보면서 우리 둘밖에 없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분위기 뭐 그런 걸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숙소에 그런 온천처럼 이 탕이 있는데 숙소의 야외 쪽에 발코니에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옷 입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영장 겸 이제 따뜻한 수영장처럼 해가지고 있는 데라서 그렇게 노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진짜 밤에 뭐 이것저것 야외 보이면서 몸은 따뜻하고 그런 건 좋은데 네 목욕탕은 네 좀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수영장 가는 것도 창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몸을 보는 걸 부끄러워하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제 깨닫게 몸을 되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10,000명을 놓고 그 앞에서 벗으라면 벗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벗는 걸 보라고 하면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방금 들어서 신기하네요. 아마 이건 저의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다른 있어요. 사람의 나체를 보는 것을 매우 망측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약간 그냥 네 조금 견딜 수 없어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오글오글해요. 막 뭔가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루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퀴어 친구들과 파티하기가 있는데요. 퀴어 친구들과 파티하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런 분들 많잖아요. 퀴어 친구가 많지 않은. 네, 그래서 퀴어 친구가 많지 않은 분들은 좀 뭐랄까요, 여러 명이랑 파티하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로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했죠. 맞아요, 루나님. 맞아요. 근데 저는 주기적으로 퀴어 인생에 퀴어 파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저희가 루나가 했다는 게 뭐냐면 언니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요번 서울 퀴어 퍼레이드 끝나고 나서 루나가 그 장소를 하나 빌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놀 사람들 놀자 해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 끝나고 이제 뒤 애프터 파티처럼 이렇게 하나 열었었어요. 그때 루나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이제 뭐 하나님도 있었고 이렇게 저희 레주파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고 근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4컷짜리 사진 찍는 기계 있잖아요. 맞다. 거기에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랑 네. 가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1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10명이었죠. 맞아요. 10명이서 찍어보신 적 있어요? 그 4컷짜리 사진을? 아니요. 그거를 10명이서 다 꾸겨 들어가가지고 10명이서 찍은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재밌기도 했고 그냥 되게 퀴어들과 이렇게 편하게 파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진짜.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때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또 데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인증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맞아, 불특정 재밌었던 다수의 것 같긴 그게 해요. 아니니까. 네. 맞아요. 불특정 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좀 부대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아예 다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친구,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좀 불러오는 파티가 많잖아요. 그게 그 막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그들이 여는 파티 같은 그 거 집에서 많잖아요. 여는 파티 같은 거. 그런 경우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재밌으니까 그렇게 파티를 계속 여는 게 아닐까. 네, 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파티를 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네요. 근데 진짜 친구 부르고 친구의 친구 데리고 오고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꼭 한번 맞아요. 내 친구가 적더라도 그 친구의 친구로 이렇게 엮이는 사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곳에 누군가를 부른다는 게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불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서로 초대되거나 한 것도 그리고 초대 응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 파티에 안심하고 갈 수 있어도 되니까 그냥 여러모로 그냥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기억이 되게 즐겁게 남아 있어요. 네, 다행히도 모두가 다 즐거워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루나 파티의 후기를 전달드리면서
네, 퀴어 친구들이랑 파티하려면은 뭐 어떻게 팁 하나만 전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언행이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전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뭔가 비슷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말 이런 거를 내뱉어야 서로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한 사람들의 단체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가 맞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거나 그냥 서로가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맞는 사람들. 코드 그죠. 맞는 사람들. 코드랑 말하는 그 생각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는 교집합이 좀 큰 사람들이어야지 그렇게 놀 때 재밌다. 사실은 퀴어 친구들끼리 파티하기라고 하는 거는 퀴어 말고는 공통점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불편해진다거나 괜히 이상한 상황의 번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안 맞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만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러면은 다 같이 노는 분위기가 좀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솔로 번개가 돼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팁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9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위는 뭘까요, 루나님? 커플룩 맞춰 입기. 커플룩 맞춰 입기. 이것도 꽤 로망이긴 하죠. 그쵸. 근데 커플룩 꽤 쉽지 않나요? 요새 하도 뭐 무슨 우정룩 우정룩? 이런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네. 사이즈가 맞아. 빅 사이즈인 사람도 있고 완전 XXX 스몰인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옷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도 그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커플룩이 정말로 똑같이 입으면 커플룩일 수는 있지만 아무거나 똑같이 입고 싶다는 말은 아니니까. 네, 원하는 옷을 둘이 같이 입고 싶은데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이 좀 비슷하면은 맞춰 입기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캐주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그런 포멀한 옷만 잘 입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중간을 맞추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정룩으로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약간 뭐 여자 우정룩 하면 다 그거예요. 뭐 치마 뭐 맞아. 스커트에 피스. 뭔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런 건데. 근데 둘 남자 다- 우정룩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안 나오죠. 근데 그걸로 하면은 이제 사이즈도 문제고 진짜 스타일도 문제고 그렇다고 남자 여자 커플룩을 쳤을 때 이제 또 사이즈가 또 문제고 약간 뭔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시밀러룩이 되지 완전 커플룩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맞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좀 찾다가 보면 언젠가는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현하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로망일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다는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이제 9위까지 올라왔고, 자, 8위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 8위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제 순위권에 올라와 있었던 건데 네. 기숙사 같은 방 쓰기.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게 있어요. 보통 이제 기숙사에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기숙사에 살라 있는 지난 분들이 그래서 많이 제가 허하지 로망이 않나. 이미 지나가서 다시 할 수 없는 거라서 맞아. 옛날에 그래봤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조금 순위권에 올라가 있긴 했었어요. 저는 하위권이에요. 진짜요?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랑 같이 지낼 수가 없는 몸이라서 바로 이거는 아웃을 시켰죠. 초장이 그냥 탈락? 그냥 초장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숙사 같은 방 쓰기는 그럼 두 분은 왜 로망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 기숙사라는 곳은 그냥 그곳이 기숙사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퀴어의 로망을 떠나서 그냥 이 늙은이의 로망으로 기숙사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숙사에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저는 저도요. 기숙사에 살 수가 없었어요. 기숙사 지원했을 때도 이제 뭐 뺑뺑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서 아니면은 기숙사에 살 필요가 없었거나. 전 외국에서 잠깐 갔었을 때 대학교에서 기숙사 살아본 적 있거든요. 그때 더 느꼈어요. 딴 사람은 못 살겠다. 근데 저도 루나랑 비슷해요. 저는 기숙사를 안 살았던 이유가 나는 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을 공유해서 쓰지 못한다는 성격임을 너무 잘 알아서. 근데 그래서 더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기숙사조차 안 살았는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판타지가. 맞아요. 뭐 같이 뭐 깨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도란도란 2층 침대니까 보통 네. 이렇게 누워서 뭐 얘기하다 잠들고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있어요. 그거는 사실 동거랑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동거하면 네. 돼요. 그치만 기숙사인 거는 뭐가 다르냐. 이건 동거는 우리가 직접 마련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마련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숙사에서 같은 방 쓰기는 로망이 아닌데 네. 기숙사에서 살기는 로망이 맞아요. 같이 기숙사에 살기. 아니 나 혼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라는 곳에 살아보기. 맞아요. 이거는 그냥 네. 개인적인 로망일 수는 있죠. 맞아요. 저도 기숙사에 살아보는 거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약간 그 네. 사감쌤의 눈에 피해서 뭐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재밌겠다. 뭐 기숙사 친구들끼리 뭔가 논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약간 전설처럼 들으니까 맞아. 그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약간 이거는 보통 학생 때의 로망일 수 있다면 7위는 이제 사내 연애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나이가 올라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로망이고 저는 이 로망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7위지? 저는 너무 낮아서 실망했어요. 좀 더 높을 것 같았는데 네, 제 근데 완전 로망인데. 오히려 사내 연애를 한번 해보고 힘들었던 분들이 얘네들을 하위권으로 떨어뜨렸을 수 있고 이거는 로망으로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어쨌든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7위부터 사내 연애하기부터가 처음으로 1위를 해본 적이 있어요. 1위를. 전체 1위를 해본 적이 있는 후보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0%였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번도 1위는 못했어요.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1위는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들이고 사내 연애하기는 그래도 1위로 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분께 루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 로망으로만 가져라. 네. 사내연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내연애의 로망을 왜 가지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졌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약간 회사라는 곳에서 약간 오아시스처럼 우와. 뭔가 그러니까 탕비에서 약간 살짝 만나가지고 아니면 뭔가 계단에서 얘기를 살짝 한다거나, 만나고. 계단에서 만난다거나 점심시간 때 몰래 서로 저 잠깐 약속 있어요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꽁냥꽁냥한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네. 회사라는 곳은 네. 아니잖아요. 왜 웃으시죠? 아실 것 같은데 회사라는 곳은 그렇게 꽁냥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내 연애를 하면 분명히 회사에 같은 묶여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다 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연애라는 사이에서는 회사나 이런 다른 부분을 보고 싶긴 하지만 그거를 보여주면 그것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아닌데요. 사내 연애라기엔 어쨌든 저도 뭔가 일을 하는 집단 안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같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뭐 오래 연애도 해보고 짧게도 연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연애하고 난 뒤가 너무 지저분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네, 다시는 같은 집단, 같은 회사 뭐 이런 곳에서 네. 일을 하는 곳에서 연애하지 않으리라를 제가 결국은 다짐을 하고 말았던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사내연애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비밀로. 관련이 없는 분야의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나랑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듣고요. 맞아. 별 얘기를 다 들어요. 복잡하다. 내가 막 혼나는 것도 다 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치졸하게 군지도 보고 그건 그래요. 그리고 나의 그거를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것도 내가 보게 그래요. 되니까 상대방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네. 로망을 이루시든 아니면 로망으로만 갖고 계시든 그거는 이제 언니들의 판단, 언니들의 이게 다 선택으로. 드라마가 다 망쳐서 사람을. 뭐 최근에도 한 작년인가 올 초인가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내 연애. 사내에서 사내 연애하는 땡땡이라고 있긴 사내에서 하시죠. 연애하는 드라마. 아우 그게 진짜
온갖 사람을 진짜. 그래요. 어쨌든 드라마는 드라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호응이 많은 친구들이 6개가 딱 있는데요. 네, 루나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6위? 6위는 교회 성당에서 결혼하기. 이게 은근히 제 주변에서는 1위가 많이 있었는데 6위로 나오더라고요. 저 이거 1위였는데. 진짜요? 아니, 왜냐면 교회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성당에서 결혼하려면 힘들어요. 아무나 왜요? 결혼시켜주지 않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왜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례를 둘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교구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많이 안 해주고, 그냥 그 교구의 신임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구 사람이더라도 신임이 없으면 안 해줘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성당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 하고 것 싶다고 같네. 저희 할게요, 언제 할게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성당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걸로 듣긴 했었어요. 음. 제가 성당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긴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광고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성당 결혼식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가회동 성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가회동? 거기가 예약이 2년치가 밀려있다고 들었거든요. 대박. 그러면 그 2년치 동안 예약한 분들도 다 교구의 신임도 얻고 그쵸. 네, 그런 모든 분들인 거네요. 조건을 다 맞춰도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2년 후에도 할지 말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꽤 어려운 어렵다고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교회 성당 결혼식 자체도 힘든데 이제 퀴어를 성당에서 결혼시켜주겠냐. 그러니까요. 누가 해주겠냐. 네. 아차, 그것도 그쵸. 있네. 그리고 뭐 교회도 교회 나름이긴 하지만 뭐 큰 교회들 중에서는 뭐 쉽지 않은 곳들이 많겠죠. 그니까요. 저는 근데 명동 성당에서 결혼하고 싶긴 해요. 아, 퀴어로서. 퀴어로서. 그거 진짜 로망. 맞아요. 저도 퍼포먼스까지 생각을 하면 해보고 싶네요. 저도 갑자기 저한테는 이거 그렇게 큰 위에 안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약간 순위가. 활동가의 느낌이잖아요. 이거. 너무 내가 선구자로. 선구자로서. 너무 운동을 오래 했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5위는 뭘까요, 하나님? 5위는 저는 이거 5위라 좀 놀랐는데 네. 커플링 맞추기가 5위예요. 네. 커플링은 뭐 퀴어가 아니더라도 사실 로망으로 가진 사람이 많긴 하지만 퀴어일 때 커플링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막 신경 쓰여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일단은 네, 네. 반지 끼고 있으면 그거 뭐야? 커플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네. 많이 하시긴 하고 전 그래가지고 커플링 좀 고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팁은 반지를 많이 끼면 돼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이게 커플링인지 그냥 액세서리인지 알 수 없게.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플링을 맞추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뭐 퀴어로서는 많이 반지를 낀다가 좀 좋은 조언일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말 실수긴 한데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반지 뭐냐고. 그래서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맞거든요. 마지막 네. 선물은 맞아요. 근데 그 커플링? 말을 그분이 잘못 곡해를 하신 거예요. 아, 유품처럼. 이후부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커플링은 아니었고 내가 진짜 엄마가 주신 네. 그 금반지였는데 약간 충격요법으로. 네, 귀찮게 하면 그냥 보통 탈룰라 시키면 된다라는 네, 것도 그렇게 있으니까. 탈룰라 하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팁들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고. 자, 4위는 애인과 여행 떠나기가 있어요. 네, 좋죠. 네, 여행. 좋다. 네, 이거는 사실 그냥 이미 해봤어도 또 여행 가고 싶어서 또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로망이었는데 여행을 가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안 싸우다가도 여행을 가면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안 싸우는데 한번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헤어진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헤어지는데 돌아오는 길에 헤어졌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는 상황이고 오는 길에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는 줬어요. 와우. 그래서 좀 이제 힘들었다. 그 과정이. 맞아. 오는 길에 싸우면 진짜 힘들어요. 특히 내가 운전할 때. 그렇다고 요 길가에 내려줄 수 길가에 없잖아. 내려줄 수가. 너 그건 지금 조금. 내려. 차라리 내가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든 가겠다를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되게 관계에서 너무 좋은 부스트 역할을 했던 여행이 있는가 반면에 그 여행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게 헤어짐의 사유가 됐던 여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인들끼리 여행을 잘 가나 봐요. 뭐라도 된다. 뭐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계기가 되든 사유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 뭐 근데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은 게 그쵸? 여행이라는 게 환기도 되면서 맞아요. 서로를 조금 더 서로 알아볼 알 수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어디 익숙한 둘 중에 누구라도 익숙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낯선 공간에 가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가보는 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여행 떠나기라는 이 자체도 그런데 어디로 여행 떠나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은 진짜 누구한테나 로망으로 맞아.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4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3위는 루나 뭘까요?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기? 저 이거 초반 탈락했었는데 왜요? 이미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이게 망측해서 원하지 않는 거죠? 저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 사실 이거 지을 때 프로포즈 받기를 하냐 프로포즈 하기를 하냐 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지우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맞아요. 그러면 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레스토랑에서의 프로포즈 저는 그냥 이 얘기를 보면서 받든 하든 저는 받기를 사실 제대로 안 보고 탈락시키긴 했는데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까지만 보긴 했어요. 저 너무 옛날 드라마긴 한데요. 옛날에 막 피아노 치면서 드라마에서 막 프로포즈하는 성류를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피아노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어디다가 뭘 넣어가지고 뭐 서빙할 때 준다거나 그거 잘못 씹어서 그러니까 그런 류들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저거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사람이라서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해보고 싶다였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볼 때부터도 망측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약간 되게 티피컬한 프로포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이미지 고르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또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루나님처럼 또 뭔가 이렇게 로망 진짜 프로포즈하면 생각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남자가 무릎 꿇고 여자한테 주는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힘들었다. 맞아. 그렇지만 또 레즈비언 커플의 그런 로망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현실에 없어서 더 로망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밖에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뭐 원래 뭐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다거나 놀이공원에서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들 찍는 사진 찍는 얘기나 뻔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뻔한데도 이게 퀴어 커플이기 때문에 로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2개를 한번 볼 건데 2위를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비슷한 결이죠. 부모님께 애인이라고 소개하기. 비퀴어 커플한테 얼마나 쉬운 일이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로망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에게. 네, 그냥 선택의 문제 이거는 그들에게는. 그치. 근데 저희는 이제 선택 전에 로망이으로 남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저희가 그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들도 그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께 애인이라고 소개하기 보통은 친구라고 소개하죠 저희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부모님들이 그러죠 이제 그 친구는 요새 안 만나니? 엄마 헤어졌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심지어 내 애인이 옆에 있는데 물어봤을 때. 맞아. 전 애인에 대한테 너 그때 맨날 집에 오던 그 언니는 안 오니? 그럼 나중에 이제 그래. 둘이 있을 때 그 언니가 걔는 누구야? 누구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엄마도 아시는데 너가 기억이 안 나? 약간 엄마가 기억할 정도면 많이 온 거 아니야? 내가 기억을 왜? 잃었어. 왜 엄마한테 잘해줬나 봐? 맞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한 일들이 생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알아서 눈치를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므로 네, 저희는 로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1위는 근데 뭐 네. 전반적으로 로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인과 동거하기거든요.
이게 아마 그 로망이지. 기숙사부터 올라온 그 유구한 네, 히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로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동거하기는 각자의 1위가 뭐였지? 동거하기는 다들 1위로 뽑아주시긴 했지만 각자의 1위가 뭐였는지를 한번 얘기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사연이 뭐였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겠는데 성당에서 결혼하기였는데 저는 이 1위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애인이랑 동거하기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해본 적이 있으셔가지고 비추합니다. 네. 섣부른 동거는 비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1위는 아니었고 저는 오히려 뭐 애인이라고 소개하기 이 2위가 저한테는 1위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루나는 뭐가 1위였나요? 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기. 그럼 저희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한테 1위기는 했네요. 네. 네, 그래요.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각자의 환경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다르게 나오긴 했겠지만 언니들의 이 생각을 들어보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 다음 달에는 매운맛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속이 아파요. 매운맛 9월 퀴어 월드컵에서 다시 또 만나요. 언니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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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저는 짝수다리 너무 좋아요. 짝수달이요? 지금 8월이니까 좋겠네요. 근데 왜요? 짝수달은요. 퀴어 월드컵이 달달한 맛이라고요. 맞네요, 맞아. 아니, 퀴어 월드컵 준비할 때마다 저희 3명의 톡방이 되게 엄청 분주한데요. 일단 달달한 퀴어 월드컵일 때랑 매운맛 퀴어 월드컵일 때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매운맛일 때는 다들 상상하면서 막 이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퀴어의 로망 너무 좋았어요. 아이디어 내면서 콧소리가 점점 절로 나더라고요. 콧소리도 나고 콧노래도 나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생각보다 건조한 인간으로 퍽퍽하게 좀 살아왔었나 싶었던 게 로망이 너무 입체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아이디어 낼 때 머리를 쥐어짜느라고 이번 달에 좀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또 매운맛의 9월이 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벌써부터 위가 쓰린 것만 같아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만큼 언니들이 토너먼트 투표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반응 뭔가 짜릿하다고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럼 저희는 어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을 열심히 준비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번 달은 우선 달달한 로망으로 조금만 더 즐거워할게요. 언니들도 8월의 퀴어 오락실로 마음이 달달하고 즐거우셨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She put